112쪽이요. 이번에는 국어 자료에 관한 거고요. 보세요. 지역과 사회에 따라 국어가 사용되는 양상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차이는 나타날 수 있는데 지역하고 사회에 따라서 다른 양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상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검주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 어느 사회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가 눈에 보인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이를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를 이해해야만이 니네가 상황에 맞는 국어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수업 후반부에 얘기할 거긴 한데 갈래에 따라서도 개별 갈래가 지닌 특성을 이해해야만이 마찬가지로 목적에 맞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죠. 근데 니네가 올해까지 11년째 공부를 수업을 받고 있잖아. 국어뿐이 아니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니네가 영상도 많이 보고 일반적으로 혼자 뭐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거 알고요. 웬만하면 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업무 시간에 이거를 왜 하느냐. 니네가 알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해서 알아본다는 차원.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지역과 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이고요. 국어는 지역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분화가 돼요. 달라지는 거야. 분화된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적 요인에 따른 거는 지역 방언이라고 할 거고 사회 요인에 따른 건 사회 방언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그렇긴 한데 사회 방언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그리고 니네가 방언이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죠? 사투리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주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니네가 그 골든벨 안 했기 때문에 영상도 안 봤는데 과제방에 올려놨거든요. 보세요. 이제 표준어 만들어지는 과정 영상 하나 올려놨거든. 방언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 안에 약간의 차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니네 표준어 반대가 뭐예요? 비표준어지. 그치? 근데 비표준어라는 말 자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 영상 봐봐. 선생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옛날에 표준어를 만들 때는 이미 방언에 대해서 약간의 차별 요소가 포함된 거고 여기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지역 방언을 지역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 중립적으로 지역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거는 지역어니까 그 지역어니까 방언이나 사투리보다는 좀 더 차별적 요소가 없어 보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언어가 산맥이나 하천 등의 지리적인 요인에 따라 분화된 말을 우리가 지역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산맥이나 하천일 것 같아요? 니네 알고 있는 지식을 충동을 해보면 왜 산맥이나 하천으로 지역이 나누잖아요. 여기를 사람들이 건너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갈리는 거야. 국경과 국경도 보통은 산맥이나 하천입니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대충 그려보면요. 너무 굵직한데? 과연 살 것이죠. 뭔가 이상한데? 몰라. 오, 대치고. 국어교사가 이 정도면 대치고. 제주도, 울릉도, 보통은 여기서 끝내는데 우리는 그 이쪽이니까 강화도까지 합시다. 강화도. 이게 산맥과 하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언을 6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요. 제주 방언, 그 다음에 중국 가운데 쪽,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요. 동북, 서북, 동남, 서남. 그래서 이렇게 6개로 쪼개거든.
그래서 이쪽에 경상도 방언은 북남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상 쪽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가 중부. 니네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경기 방언이기도 하고 중부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북, 함경도 쪽, 평안도 쪽이 서부, 제주도. 기억에 있는 거는 그 중에 동북 방언이에요. 동북 방언이면 함경도란 말이에요. 함경도. 그리고 니은은 제주도니까 제주도. 극단적으로 먼 데를 끌고 왔어. 봐봐. 그렇지 해도 감기 때문에는 아이미하고 내한테도 욕을 되게 먹었음에 다시는 강이 그렇겠다며 라고 하는 게 동북방언이에요. 특징 보자고. 그렇체내도 두. 그래서 약간의 이모음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우를 씁니다. 그렇찬 아도잖아요. 감지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내. 나가 아니라 내. 두. 요거 되게 먹었음매, 비음매. 다시는 앙이. 앙이는 아니겠죠, 아니? 여기는 앙이라고 쓰는 거고, 그렇겠다매. 요게 동국방언 특징입니다. 좀 달라요. 이게 어휘면에서 다른 것도 있고, 이런 의문면에서도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물론 억양도 있지만 그건 내가 따라하지 못하니까, 북간도에서라고 하는 속으로 나타나는 거. 밑에 있는 거는 제주방언이에요. 날 흉보더라. 그래서 이게 흉보다를 흉보다라고 하는 지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꽤 많더라고. 새로운 민기 내지 신고는 밥을 하영은요 제주도 사투리고요. 많이 먹는 제주도 할망. 할망은 뭔지 알겠죠? 할머니겠지? 그리고 이에는 찾아도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이라고 아니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는 제주도 할머니라고 하는 소문이 났더라. 현기영의 순이 삼촌인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야 돼요. 보통 니네 삼촌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보통은 남자입니다. 아버지의 동생 혹은 형 혹은 어머니의 남자 동생 혹은 남자 형 아니 오빠 됐죠? 근데 제주도에서는 삼촌이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지 쪽은 순이 삼촌 그러면 머릿속으로 남자를 떠올리는데 읽다 보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기억에는 동국방언에 사용되고 있다. 표준어 감자라고 부르는 이 방언에는 감쥐라고 한다. 같은 데서 감자를 제주방언에는 지슬리라고 한다. 되게 다르죠? 뒷장. 니은에는 제주방언 사용되고 있다. 하영은 많이의 제주방언이다. 할망은 표준어의 할미 또는 할머니 해당하는 말이다. 동국방언에서는 할머니를 아메라고 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럼 만약에 니네가 통일돼서 함경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메는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는 우리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니네가 우리 아메는 그러면 뭐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지? 엄마도 되고 아줌마도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제주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할머니야. 그러니까 제주도 중부지방 사람 함경도 사람 모이면 서로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삼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지역 방언을 알아야 하느냐? 이유는 방언을 이해하면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목적은 아닌데 진짜 목적은 이거. 각 지역 정서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니까 서로 협력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하면서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지역의 말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서울에는 사투리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는 서울 사투리도 있죠. 근데 예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거든요. 서울 사투리는 왜 없다고 생각을 할까? 표준어를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표준어 정의가 뭐예요? 기억 대충 하죠. 정확히 몰라도. 서울 지역 사람들이 쓰는 교양 있는 서울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근데 이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지방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서울로 모여. 다 모입니다. 다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면서 무슨 생각해요? 난 이제 서울말을 써야지.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하는 서울말은 표준어를 서울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표준어는 어쩌고 서울말이지 그냥 서울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토박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사투리라고 말을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지. 와, 나는 표준어 쓰려고 하는데 사투리래. 이런 오해를 하니까 서울 사투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서울 사투리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니네 한번 생각해봐.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 다,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해서 6분 중에 대부분이 경기도나 서울에 살았던 사람. 한 5분까지는 괜찮아요. 대부분 서울 경기? 대부분 서울 경기? 너도?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너도? 아니. 아니야? 왜? 몇 분은 다른데야? 네. 어디? 여기 강원도. 강원도도 약간 서울 좀 둥그니까 포함시킵시다. 강원도까지는 맞는데. 맞아요? 그럼 적어도 다른 점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세 놈이 이야기하는 거는 표준어에 가깝긴 해. 그리고 니네가 쓰는 거는 거의 서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중부지방 방언이야. 그래서 보면 니네 발음상 솔직히 말해서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그렇지. 니네는 대부분 경기도니까 이게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서울 지방 쪽, 경기 쪽, 서울 쪽의 방언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주로 서울 쪽이거든요. 나도 서울 쪽이고 태어난 서울이고. 근데 국어가 직업이다 보니까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쓰는 말 중에 서울 방언은 많이 사라지고 섞여 있어요. 요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서울 쪽 방언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난 수천적으로 표준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하는 거고. 자,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서울 방언에 관한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가볍게 봐.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서울 사투리를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탤런트 이정섭 기억하시죠? 참기름을 참기름으로 발음하는 게 대표적 서울 사투리입니다. 방문 용어로 전달 모호화라고 합니다. 창피해요 대신 창피해요. 하는 것 같아 대신 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대표적 사례죠. 영화배우 한석규도 서울 사투리를 찰지겠습니다. 의뢰인이 말씀 모르시면 그렇구나 하고 딱하니 알아듣고 일어나야지. 어가 길게 발음될 때 으처럼 들리고 아를 어로, 오를 우로 발음하기도 하죠. 알겠고요 대신 알겠고요. 하나라도 대신 하나래도. 그렇게 하지요 대신 그렇게 허지요. 이런 말들이 자주 쓰입니다. 하려고가 아닌 하려고. 하거든이 아닌 하거든. 혹은 하걸라. 계란이 아닌 결함. 삼촌이 아닌 삼촌. 효과가 아닌 효과.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 다른이 아닌 다른. 이것도 서울 사투리라고 하네요. 그러니 서울분들 지방사람 사투리 쓴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사실 서울에서도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요. 아마 니네 별 차이 없다고 느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경기지방 방언을 쓰는 거고 경기지방 방언을 쓰다 보니 그게 서울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니네가 늘상 쓰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니네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 중에 갑자기 경상도에 왔다 그럼 이해를 별로 못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니네 중학교 때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지. 경기도 지역만 거의 이쪽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 보여줄게요. 이 자료는 완벽하게 맞진 않아. 근데 찾다 봤더니 그래도 서울 지역 사투리를 잘 설명하는 글이니까 갖고 온 거야. 보세요. 서울 지역 말의 특징을 보면 현대에도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적인 서울의 방언 이거든요. 이거든요는 이거든요로 하기도 하고요. 이거덩요로 하기도 하고 이그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그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 맞는 발음은 뭐죠? 이거든요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거던, 이거덩, 이그든, 이그든 이런 식으로. 이쪽도 서울 지역.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세스니까 이 모음이 자꾸 앞으로 끌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헐수, 이라, 구두 또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쪽도 생각보다는 토박이 분들은요 장음 발음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한덕규 배우 것도 잘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이 사람 약간 충청도인가? 되게 느린 것 같은데 장단을 구별하는 것 뿐이야.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 맨맥, 이모음 끌고 오고 이런 거. 이중모음 발음을 잘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이거 지금 다 니네 이거 오늘 보여주는 자료는 리더스쿨 다 올려놨어.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이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거 보세요. 또 하나 보여줄게. 국립국어원에서 서울 지역 토박이 말이 자꾸 사라지니까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제주도는 오히려 남아있거든요.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건 사라지니까 97년부터 서울 지역 토박이 말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봐.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느냐면 서울 토박이 분들을 인터뷰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A그룹 봐요. 우리 이크드 할머니께서는 국무부에서만 이분이 700년 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고 언제부터 이 집안이 산 거예요? 고려시대 때부터 서울 사대문 안쪽. 근데 다 만만치 않아. 14대 500년, 7대 15년, 115년. 이걸 어떡하대? 21대지 64년이 무슨 한대가 3년도 아니고 150, 604, 125, 600, 590 100년 넘는 거는 뭐. 그리고 이거 이상은 잘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다 종로 사대문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를 하나하나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옮겨놨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중에 인류학이나 문화인류학이나 언어학이나 사회학이나 아니 역사도 마찬가지야. 이분들 태어나셨을 때를 상세하게 물어보고 상세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 이게 되게 많아. 다 올려놨어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한가할 때 좀 봐. 조사자가 물어보죠. 사직동에서 이제 저기 지금 사직공원이요. 그 다음에 사직공원 지금 3개가 있었어요. 1번 사람이 다 어떻게 길어요? 때려 부시고 만들어 놨어. 만드느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점. 이게 또 서울 지역 특징이 미음을 잘 넣습니다. 원점, 비원 거치, 가치가 아니라 거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보면 된소리 되게 많고요. 여기 있다. 때려 부셔 가주고 이런 표현이 니네 요새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NL 옛날 90년대 발음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 서울 방언입니다. 근데 이미 20년 전에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예전 그때 당시 활동했던 사람이랑 지금이랑 일치하거든. 나이 든 배우나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말투가 많이 바뀐 거야. 근데 이 할머니들은 유지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자료야. 일본 사람. 내 거냐. 그러고 보면 나도 된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 하거든. 그래요.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과서 갑시다. 서울 지역도 방언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고요. 자, 두 번째. 한편 화자의 연령이나 세대, 성별, 사회 계층 등에 따라 사용한 말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사회 방언이라고 하고요. 연령, 세대, 성별, 사회 계층. 근데 현대 사회는 사회 계층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예전에 신문지에 있을 때 밑에 책 있잖아. 수라나 매화 같은 거는 확실하게 왕한테 쓰는 말이니까 요즘 그런 거 없고요. 지르다는 원래는 이 뜻이에요. 팔다리나 박대기다를 내뻗치어 대상으로 힘껏 건드리다. 근데 최근 한 20년 안쪽으로 15년 안쪽으로 해서 지르다는 질렀냐?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충동구매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좀 더 어린 사람들이 지르다를 쓰게 되면 서로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유는 사회 방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을 놓고 여성은 오빠, 남성은 형, 성별에 따른 어휘 사용 차이이겠죠? 통일할 수도 있는데 남동생, 여동생, 남녀를 붙이잖아. 동생은 그래서 중립적인 단어이지만 형, 오빠, 언니, 누나는 성별에 따른 어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영어에 오빠 개념이 있나 없나? 오빠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영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있어요. 크게.
그 다음에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도 우리는 사회 방언입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니네 SNS하고 블로그하고 말투가 좀 다르죠? 네. 왜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목적이 다르고 또 하나 다른 건 사용층이 달라요. 그리고 또 봐봐. SNS를 좀 더 세분화합시다. 주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인데 트위터도 있지만 니네 트위터 거의 안 하니까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회사가 다르죠. 아, 회사는 이제 똑같잖아. 맞네. 그리고 회사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방언 얘기할 때는 말고. 인스타가 좀 더 사진 위주로. 인스타는 사진 중심이고 페이스북이 좀 더 그 뭐지 트위터 같다고 그래야 약간 글 형태죠. 근데 트위터는 아예 사진을 못 올리지만 얘는 사진 올려도 되는데 안 올려도 되고 글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차이 중에 하나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차이를 보면 얘는 실명이 아니어도 돼요. 니네 여러 개 계정 갖고 있어도 되고 얘는 하나고요. 실명을 언급해야 돼. 실명 가지고 가는 거야. 가끔 니네가 친추하면 팔로우 걸면 이게 누구지 하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알아요. 누군지 압니다. 근데 그런 차이도 있는데 연령층으로 봐봐요. 요거 보통 누가 쓰죠? 10대 쓰죠? 20대 쓰죠? 3, 4, 50대도 쓰긴 쓰지만 주로 10에서 20이에요. 이거는 20대? 니네 거의 안 쓰죠? 요즘엔 안 써. 주로 누가 쓰지? 중학생이 30에서 40이 쓰고 20 거의 안 쓰고. 근데 그게 니네 6기 선배들만 해도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있긴 있는데 요걸 썼단 말이야. 걔네가 크니까 요거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용층이 30대, 40대가 되다 보니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니네 하나 물어볼게요. 정치인들은 주로 인스타 써요? 페이스북 써요? 페이스북 다 페이스북 쓰잖아. 쓰죠. 둘 다 쓰지만 페이스북을 근데 X? 요거에 대해서 니네 이거 쓸 때 감정 표현이 쉽냐 어렵냐 어느 순간부터 되게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이쪽은 잘 못 써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다소 정해진 건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이제 공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펼쳐도 얘는 감정적으로 가도 일부러라도 논리를 약간 넣어요. 인스타는 편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는 다소 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건 주로 10대, 20대인 거고 얘 30, 40대인 거고 어느 게 원인인지 몰라. 결과적으로 그래. 그러면 얘 연령층이랑 이거 연령층이랑 다르고 주로 학생들이겠고 직장인들, 정치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SNS는 정확히 뭐냐? 사회방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알 거예요. 나중에 보면. 트위터는 또 달라.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 방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건 똑같아요.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에 도움이 된다. 요거는 똑같아. 지역 방언 따질 때랑 사회 방언 이해할 때랑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자, 하나 더 질문합시다. 근데 언니는 누구한테 쓰죠? 보통 여자가 쓰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를 따져보면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 보여주는 자료는 예전 70년대 만화 중에 하나인데 70년대 만화, 난 옛날에 많이 봤던 만화지만 이거 유명한 신문도랑 길창덕이랑 길창덕 모르지? 나 되게 재밌었는데 길창덕이요. 만화가예요. 얘가 콩돌이고요. 남자입니다. 얘는 남자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언니가 잘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얘도 남자고요. 얘도 남자예요. 뭐래요? 언니들이 보살펴 주셔서. 왜 이게 되느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임꺽정이라는 소설도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데 임꺽정이 누군지 알죠? 네. 산적. 여기 있어. 동생뻘 의형제들이 걱정 언니라고 하는 거야. 산적들이 서로. 그리고 니네가 대여서 이렇게 나와 있던 이 추노도 장혁이 다른 사람들한테 언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고증 되게 잘한 거야. 왜냐하면 밑에 보세요.
옛날 우리 사전에는 40년 사전에는 언니를 형과 같다라고 해놨고 큰 사전에는 형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고 그래서 남자도 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뀐 거야?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언니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는 여자만 쓰는 걸로 해서 좀 많이 바뀐 거죠. 이런 것도 사회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올려놨어. 나중에 쭉쭉 보세요. 자, 언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넘어가면 되고 다음 장. 자, 이거 그림 봐봐.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지지야 지지. 어려운 게 묻었네. 왜 얘는 지지라고 하면서 엄마 웃으면서 얘기하고요. 얘는 묻었더니 막 얼굴 정색하고 손가락질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지는 알아? 그래도 근데 생각해봐. 다 니네 비슷한 얘기 하는데 왜 얘한테는 어디 더러운 게 묻었어 이런 얘기 안 할까?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치카치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 아니지. 발음하기 쉬우라고. 더러워 그럼 되잖아. 더러워. 그럼 얘가 발음하는 건 아니잖아. 발음 엄마가 하는데 얘가 지지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맘마도 그렇고 맘마 먹어라 치카치카 해라. 근데 얘한테 맘마 먹어라 치카치카 해라 이거 지지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될 건 아닌데 뭐가 문제지? 얘도 어차피 지지도 못 알아듣고 더러운 것도 못 알아들어. 근데 왜 한테는 지지라고 하느냐? 아직까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로 머리에 든 게 없다고 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엄마가 얘한테 지지야 그러면 엄마가 얘 뭐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머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다 알아듣기는 알아듣겠지만 대충해도 알아듣겠지만 연령에 맞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 정도야. 되게 특이한 거야. 그리고 나는 몰랐지만 Bring home the bacon은 난 처음에 집으로 베이컨 가져오다가 생각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요 얘기를 합니다.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119쪽을 펴보죠. 간단하게 뭐 하나 시켜볼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119쪽을 보면 밑에 요거 있잖아요. 여기 빨리 한번 채워보세요. 여기. 119쪽의 밑에 밑줄. 그냥 간단해. 번역에 관한 얘기고요. 영국 소설 해리포터 8번째 책의 성인이 된 주인공은 호그와트 마법 학교와 가는 미네랄 베컨을 다시 만난다. 미네랄 프로젝트는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했다. 저거 봐. 어떻게 안 주는 거야? 자, 뭐라고 번역했을까?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하겠지. 왜 그럴까요? 교수님. 아니지. 봐봐. 해리포터가 미네르바 맥도날드 교수한테 뭐라고 불렀다고? 미네르바 불렀잖아요. 그럼 정확히 번역할 거면 뭐라고 해야 돼요? 미네르바라고 해야지. 네. 근데 하면 뭐가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예의 없다고. 정서가 다르니까 이렇게 의역을 하셨겠지? 네. 자, 보세요. 처음에 해리포터가 첫 1편에서 갔을 때 이분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영어로. 프로페서 맥고나걸이라고 했겠지. 그럼 맥고나걸 교수님은 해리포터한테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스터 포터라고 합니다. 그럼 해리 이렇게 안 해요. 왜 미스터 포터라고 그래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거야. 예의가 아니고 상호 존중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8편쯤 가면 해리도 나이 들었고 미네랄 맥고나걸 교수님 나이 들었지만 이제 서로 잘 알게 됐으니 이제 되게 친하니까 미네르바라고 부르는 거고 교수님은 포터를 뭐라고 부르죠? 해리라고 하겠지. 이제 성 빼고 이름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는 이게 맞지만 저렇게 의역했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뭐가 사라져? 친근해졌다는 관계성. 친근 가지고는 안 되고. 미네르바한테가 친근이 생기겠냐?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또 하나 사라진 게 있어요. 미네르바 해리. 단순하게 이름 부른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기감이 뭐라 그 상황이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다른 반도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거 적당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이게 쌤이요 하는데
셈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싱글성은 드러나지만 여전히 이것도 위아래는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적당한 표현은 아니야. 그럼 제일 적당한 건 뭐냐? 미네르바지 뭐. 근데 한글로 미네르바 그럼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국 소설은 뭘로 읽어야 돼요? 원어를 읽는 게 맞는 겁니다. 되게 힘들어요. 어느 게 맞다는 게 아니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 줘야 되고 번역가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이나 시가 외국 나라 상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국 거 우리가 상 받는 걸 읽어보면 재미가 좀 없다고. 왜?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갈래별 특성 보도록 합시다. 위에 이거 해야지. 한 언어가 지역적 요인에 따라 분화된 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사회적 요인인 거는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다 돼요. 말하는 대상과 상황도 되고 말하는 의도와 취지도 되고 말하는 상황, 아니 말하는 입장, 관계 말하는 관계와 뭐뭐에 따라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다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거는 문화적 맥락을 따지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글에서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정보 전달, 두 번째는 설득, 세 번째는 친교 및 정서. 친교 및 정서는 보통 편지나 일기 같은 거 떠올리면 돼요. 근데 모든 편지가 친교는 아니긴 한데 공적인 것도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편지는 이쪽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기사문, 공고문, 광고문을 보겠다. 기사문의 핵심은 신뢰도죠. 그래서 허위나 과장이 있으면 안 되고요.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이니까 간결하게 써야 하는데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 신문도 사람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길게 쓸 수는 없다는 거. 인터넷 신문도 간결하게. 자, 기억 봐요. 쭉 넘어가다가 이거 내가 풀어 씁시다. 제기되었다예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피동 표현이라고 해요. 질문. 왜 신문 기사에 피동 표현을 쓸까? 밑에 있긴 있지만 왜 피동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객관적이지 그게? 행위 그게 왜 안 나타나면 객관적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잖아, 피동은. 능동으로 바꿔봐요. 누군가가 이러한 지적을 제기했다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뭔가를 쓸 거 아니냐? 어떤 교수가,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요거는 그냥 그 사람이 주장일 뿐인 거지. 그 사람이 주장이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피동 표현을 썼는데 니네 얘기한 게 이제 맞거든요. 여기 보면 주체를 드러낼 수 없거나 드러내지 않을 때 그래서 피동 표현 쓰면 객관적.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 누가 한 건지 몰라. 그냥 아무거나 얘기한 것 같이 보이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요 따옴표는 보통 우리가 언제 쓴다고 얘기를 하냐면 직접 인용할 때 쓴다고 해요. 이 고는 뭘까요? 고는 언제 써요? 고는 간접이에요. 그리고 고가 간접이니까 라고가 직접인데 이 기사는 직접 인용일까요? 간접 인용일까요? 명확하진 않지만 논문의 거를 그대로 따왔다는 직접 인용이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게 그대로 있을 리는 없거든요. 아마도 기자가 재구성을 했겠죠. 재구성을 하면 뭐예요? 간접이에요. 문제는 아니 그러면 왜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따옴표를 썼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자 퀄리티가 낮아져도 이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쓴 겁니다. 왜 썼느냐?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독자들이 읽기가 너무 어렵고요. 이게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문장보 사용법이 맞진 않지만 일부러 어겨가면서 강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문은요. 니네 하나도 없네? 니네 수행평가 같은 거 공지하는 거 붙잖아. 그런 게 다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은 특정 정보를 알리는 목적이니까 정중해야 돼요. 알리는 거니까 정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읽을지 몰라요. 누가나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해야 한다. 요 두 가지가 조건이고요. 일반적으로 요걸 제목이라고 하고 요걸 전문이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거 나머지를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읽을지 모르니까 보통 전문에는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체를 써요.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간결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로 끝내거나 명사형으로 끝내거나 이런 것도 이해하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광고문은 말 그대로 설득이에요. 만약에 그게 상품 광고, 서비스 광고면 해당 기업의 사적 이익을 꾀하는 거고, 공익 광고도 있잖아요. 공익 광고는 공적 이익을 꾀한다. 근데 공적 이익이 뭐냐? 여러분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공적 이익이겠지. 담배 피지 맙시다. 담배 안 좋아. 인식. 안 피게 만드는 거. 그럼 환경적으로 도움되고 사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광고는 설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요. 오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법을 일부러 씁니다. 일부러 말하다가 멈추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광고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가야 되죠. 음성, 문자, 음향, 이미지, 동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까 다 얘기한 거야. 피동 표현 쓴다, 인용 표현 많이 쓴다. 전문에 하십시오체가 있다. 여기는 음성, 문자,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걸 복합적으로 쓴다. 교과서에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거 올릴 거니까 나중에 보고 볼 때도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할아버지께서 마카 커피 주의소라고 한단 말이야. 마카 커피 뭔지 아는 사람?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점원이 모카 커피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마카는요, 경상방언에서는 전부, 모두. 이게 할머니 계시잖아요. 커피 2잔 그 얘기야. 근데 이 점원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뭐 때문이냐? 지역 방언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점원이 뭐래요? 시나몬 파우더 올라가는데 사이즈 스몰. 시나몬 파우더 뭘로 바꿔야 돼요? 계피가루. 근데 진짜 똑같아요. 시나몬 파우더랑 계피가루랑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뭘로 바꿀까요? 크기 혹은 용량 바꾸면 돼. 스몰은요? 뭘로 바꿔요? 작은 걸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니네 의학 용어 얘기할 때 기억나나? 네. 적은 거. 아니 이게 크기가 3가지잖아? 크기 단계로. 그치, 모르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샘플을 보여주고 어떤 걸로 하실래요?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용어 똑같아. 이런 전문 용어는 자칫 바꿀 때 잘못하면 아예 의미가 바뀐다는 거. 나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했더니 할아버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때 못 알아들은 이유는 사회 방언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것이다. 뭐라 카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넘어가죠. 쭉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가고. 자, 다이치마 하나 자료 보여주고 오늘 끝낼 거예요. 2학년 7번. 뭐냐면 간단한 거야. 이게만 하는 거예요.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학술지에 올라간 논문이야.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요게 제목입니다. 서울특별시 SN통신원어 특징,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학술지예요. 정식 학술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외국어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이 3가지를 분석을 한 건데 다 나중에 읽어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트위터는 굉장히 많이 속보성, 페이스북은 중간, 1에서 강화된 정책, 정보, 공고문, 인스타는 191개 제일 적고 주로 오락성. 차이가 눈에 띄잖아요. 니네 요거
결론이 이래요. 니네 이 결론 내릴 수 있냐 없냐? 내릴 수 있을 것도 같죠? 네. 그치? 정식 학술지야. 그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은요, 출처 되게 잘 써냈고, 학생이거든요. 와, 학생이 정식 학술지에 어떻게 올렸지? 잘 썼으니까 올렸죠? 근데 니네는 쓸 수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이것까지는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청에서 운영하는 거를 찾아내서 그렇게 캐치해서 이렇게 분석을 석 달짜리를 분석을 했던 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지. 근데 진짜 니네도 못할까? 할 수 있죠. 이제 니네 3학년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보고서는 수준이 여기서 멈추는 거야. 이건 찾으면 나온다고. 이건 찾으면 나오기 쉽지 않아. 이게 니네의 독특한 관점이 되는 거고 앞으로 니네가 특무고 3학년 때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필요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1대1 대14. 終わり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 1대1 대14 할 거예요. 얘는 전문 용어 쓰잖아. 할아버지 못 알아듣잖아. 그 용어는 요 업계에서 쓰는 용어일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모르시잖아. 사회 방언 차이. 그죠? 네. 영어 수업